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주요 사건과 그 평화통일 노력, 쉽게 말하면 대북 관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 범위는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평화통일 노력은 그 모의고사와 수능의 단골 100% 출제 영역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 광복 이후부터 노태우 정권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김영삼 정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요. 드디어 이제 정말 오랜만에 거의 이승만 이후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말이 약간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청주시장이라든지 충북도지사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있는데요. 이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일정 부분적으로만 시행이 되다가 김영삼 정부부터 이제 100%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표방하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반란과 내란죄로 이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징역을 내리게 되고요. 경복궁 앞을 이때까지 지키고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의 잔재였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 걸음 더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서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외환 위기로 IMF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김영삼 정부에게 많은 실망을 느꼈던 국민들은요, 이제 야당의 후보였던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됩니다. 제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정부는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어받았던 외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크게 기여했던 것이 우리 국민의 단합력을 보여주었던 금 모으기 운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날 국가나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인권 탄압을 당했던 사례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다시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대북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햇볕 정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 이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북 관계가 굉장히 완화되면서 이제 금강산 민간인 관광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한의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대북 관계가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자,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제 가장 좀 중시했던 국정 과제로는요,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뭐 국가라든지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그런 사건들을 재조명해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 앞을 당당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호주라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을 뜻합니다. 근데 호주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남자만 호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로만 호주가 이제 이어받을 수 있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있다가 결혼 뒤에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고요.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그 호적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들의 호적에 들어가 있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자녀와 같은 호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불합리한 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대북 관계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이제 1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북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결과 14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선언 이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자,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는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한미 FTA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제 강국이다 라는 의미에서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북 관계는 좀 냉랭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되고, 북한 측에서는 제2차 그리고 3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요. 자,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갔던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고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북 관계도 갈수록 악화되었는데요. 북한이 제4차, 5차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사건과 평화통일 노력, 대북 정책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한눈에 보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복습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셔서 기말고사 시험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